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 저번 시간에 마무리를 졌어야 깔끔했는데 왠진 모르겠지만 오늘 마무리를 못 져가지고요. 오늘은 그 남은 두 개를 빨리 끝내고 그 두 개 빨리 끝내버리고 그 다음에 오늘은 새로운 단원 앞에 거 전혀 필요 없는 삼각함수라는 거를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삼각함수 단원은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는 건 딱 하나, 바로 뭐 하나만 좀 생각하시면 되냐면 오늘은 삼각비를 배우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에 대한 얘기들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 오늘은 그냥 단순하게 각, 얘네들에 대한 얘기들만 좀 하고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 있지? 1학년 때 배웠던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구하는 거, 그것까지만 오늘 하면은 좀 목표입니다. 교재는 158쪽이고요. 그래서 교재 158쪽에 있는 내용들을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지요. 앞에까지는 지난 시간에 다 했던 것 같고 연립방정식까지는 우리가 풀어드렸습니다. 단순한 로그 부등식 푸는 것까지는 지난 시간에 다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58쪽.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앞에 잘 보시고 여기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면서 풀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적을 거는 없고 내가 이따가 다시 풀어드린 다음에 다시 풀어보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함정이 조금씩 숨어져 있기는 한데 그 함정들만 잘 피해 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 함정들만 피해 간다는 생각으로 여기 1번에서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갈게요. 2차 방정식 졌다고로 생겨막은 A, 가. 지금 현재 밑줄을 그어봅니다.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몇 개의 실근을 가져라? 그치, 밑줄.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그러면은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해주는 게 목표니까 우리는 당연히 무슨 식을 가지고 와서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단해주는 식은 판별식이니까 우리는 판별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로 여기 있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하기 위해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판별식을 쓰게 될 거고 그 판별식을 쓰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우린 여기는 1차항의 계수에 집중을 했더니 얘가 다 2가 곱해져 있는 무언가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그냥 어떤 숫자라고 했을 때 2가 곱해졌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2의 배수라고 볼 수는 있죠. 그럼 2의 배수면은 짝수니까 우린 짝수 판별식을 써도 돼? 아니면 안 돼? 되겠지?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짝수 판별식을 써서 4분의 D를 이용하자.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쵸? 그러면 우린 여기 있는 판별식을 쓰면서 여기 1차항의 개수를 반으로 나눈 거. 그러니까 나는 2로 나누어 주게 되면서 남게 되는 게 나는 여기 있었던 로그 2의 A-2라는 하나의 개수만 남게 될 거야. 그때 나는 여기 있는 요 개수를 제곱한 거에서 2차랑 상수를 곱한 거. 그러니까 2차항의 개수 2 로그 A, 2의 A의 마이너스 1. 그리고 나서 상수항 1을 곱해준 거를 그대로 뭐 해주면 되냐면 빼주면 되겠네. 라는 요 판별식이 우리가 결과가 나오게 되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졌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끝이니까. 그치, 0보다 크다라는 거 하나만 보여주면 되니까 요거 딱 풀어주게 되면은 답이 되겠네. 라는 생각을 가질 수는 있을 겁니다. 괜찮죠? 그러면 여기에서 딱 보는 순간 왠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약간 느낌이 좀 오는 거. 여기서는 로그 2의 A가 계속 현재 반복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 눈에 보이나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로그 2의 A가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왠지 요거를 치환해 놓고 얘를 문자로 바꿔서 푸는 게 훨씬 더 낫겠다는 생각이 좀 들 거야. 그럼 나는 여기에서 얘네 문자로 좀 미리 바꿔서 나는 t-2의 제곱 마이너스 1은 어차피 곱하나 만하니까 그래서 나는 t-1까지 계산해주게 되면서 얘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보자. 여기까지 얘기해줄 수 있겠고.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얘네들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서 얘를 다시 한 번 더 전개해줄 수 있게 돼. 그래서 얘를 다시 한 번 더 전개해준.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t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4a. 결국 나는 마이너스 2t 더하기 1까지 해주면서 얘네를 다시 한 번 더 계산해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5가 결론적으로 0보다 크다라는 거 보여주면 되고 로그는 어차피 치환해봤자 실수 전체 다 된다 그랬으니까 범위를 우리가 따로 제한하지는 않아도 된다. 여기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괜찮죠? 그럼 얘 2차 부등식을 풀 거고 얘는 누가 봐도 인수분해가 되게 생겼고 안 되게 생겼고 되게 생겼고 그럼 인수분해 해줘 마라? 해줘. 그래서 인수분해 t-5 t 빼기 1 이렇게 해서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거 보여주게 되면은 끝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t의 범위가 나오기는 하네요. 그래서 t가 첫 번째 누구보다 그래서 작든가 1보다 작든가 아니면 t가 그래서 누구보다 크기만 하면 되겠고
5보다 크면은 되겠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t는 근데 내 맘대로 구한 거니까 다시 원상복구 해주는 거는 기본 소양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원상복구 해줌으로써 우리가 답을 다시 한 번 더 완성해주면 돼. 그래서 나는 여기 있었던 로그에 나는 2의 a를 기준으로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얘가 다시 1보다 작았거나 아니면은 로그 2의 a가 5보다 크다라는 거를 이용하면서 a의 범위를 완성해 줄 수는 있다 이겁니다. 괜찮나? 여기까지 되었나?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거를 통해서 여기 1부터 다시 한 번 더 완성해 주면 돼요. 그럼 어쨌든 로그 있고 로그 없고의 차이니까 얘를 다시 로그로 만들어주는 건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죠. 로그로 다시 한 번 더 복귀시키는 건 가능하니까. 그러면 나는 로그의 밑을 웬만하면 똑같이 맞춰줬을 때 진수들끼리 비교가 가능한 거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 있는 로그의 밑을 얼마로 통일시켜주면서 가게 될 것이고 2로 맞춰주면 될 것 같고 그럼 나는 여기 2로 맞췄으니까 진수도 마찬가지 1이 돼야 되니까 얼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2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진수들끼리 A랑 2만 비교해주면 됩니다. 밑은 1보다 크니까 부등호의 방향을 바꿀 필요는 없었던 거죠. 괜찮나?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를 통해서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게 되는 계산 결과 오케이. 그래서 A가 2보다 작아도 돼. 이렇게 되는 거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5죠. 그럼 5도 마찬가지 로그의 밑을 2로 통일시키면서 가게 되면 그럼 나는 여기 있는 로그 2에 얼마로 잡아줄 수 있으니까 여기 있는 진수가 오케이 32가 되니까 마찬가지 밑이 1보다 크니까 비교 대상은 뭐 그대로 가져오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A의 범위를 구하게 되면 A가 그래서 누구보다 클 수도 있는데 32보다 클 수도 있는데 설레가지고 이렇게 답을 쓰면 답이 돼요? 아니면 답이 안 돼요? 답이 절대 안 된다는 것만 명심하라 그랬죠. 네. 여기까지는 맞긴 맞아. 대부분의 아이들이 여기까지는 푸니까. 됐니 여기까지는요? 근데 여기까지 풀면 딱 90% 맞춘 거예요. 왜일까? 그치. 여러분들이 항상 읽지 말아야 되는 거는 여기 있었던 A는 아무 숫자 나오지 못한다라는 거를 항상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2보다 작은 애들 다 올 수 있다라는 건데 여기 있는 요 진수라는 A 때문에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는 진수기 때문에 무조건 얘는 0보다 어떤 애들만 올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었어? 그치. 0보다 큰 애들만 올 수 있었지. 그러니까 뭐야? 여기에서 0보다 크다라는 거를 제한을 안 해주면은 음수들도 다 인정을 해주는 꼴이 돼버리니까 우리가 원했던 정답이 나오지 않죠?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제한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뭐야? 진수 조건에 따라서 0보다 크다라는 걸 얘기해 줄 수가 있었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쓰면 답이 되지 않아. 왜? A는 루트 2가 되면 되니까 아니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문제 조건에 의해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요 범위가 되기는 하는데 A는 절대 문제 조건에 따라서 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만 써주면 되냐면 루트 2가 되지 못했습니다 라는 것까지만 보여주게 되면은 된다 이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정답이 약간 좀 복잡한데 정답이 이런 식으로 다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중간에 루트 2가 안 되는 것들만 완성해줘야 된다. 여기까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은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좀 잡아주는 게 관건.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딱 잡아줬을 때 이게 왜 제한이 됐는지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여기 0보다 크다는 조건이 왜 생겼는지 그거는 로그의 뜻과 문제를 잘 읽어보게 되면 정답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알겠죠? 그럼 1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 먼저 다시 한번 하나씩 해봅시다. 그래서 얘 먼저 빠르게 연습해보세요. 됐죠? 1번만 해보세요. 1번만. 여기 있는 158쪽의 대표형 5의 1번. 내가 풀어준 것만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부터 풀 수 있으면 돼요. 알겠죠? 안 보고 해보세요.
볼게요. 다 한 것 같은데.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한 것 같은데 잘 보시고 어이 동현이 풀 때 좀 풀어라 이씨. 왜 이렇게 깔끔하냐? 알았어? 자 여기 보세요. 야 2번 별표 치시고 2번은 약간 숨어져 있는 속뜻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뜻 하나만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 속뜻 먼저 우리가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별표 치시고 잘 보세요. 그냥 이거야. 됐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모든 양수 x에 대해서 보듯이 젖다구로 생겨먹은 애가 항상 0보다 크래 아니면 작으래요? 크래 작으래? 그치? 문제에서 항상 얘기하고 있는 그대로 따라가면 항상 0보다 크게 했으면 좋겠답니다.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모든 양수 x라 그랬기 때문에 제한사항이 크게 있는 편은 아니다. 여기까지 생각해주면서 보면은 가장 안전할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거를 만족하게 하는 상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을 때 지금 문제만 대충 읽어보니까 어떤 말인지 감이 잡히지는 않아요. 현재 상황에서는. 맞습니까? 그래서 무슨 말인지 감은 안 잡히는데 그래도 얘네들을 딱 보니까 왠지 지금 여기에서 여기 있는 로그 2의 x라고 주어졌던 i들이 계속 겹치고 있다라는 것은 확인이 가능하므로 그럼 나는 얘네들을 왠지 1번처럼 문자로 치환해놓고 풀어봐도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 그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얘네들을 토대로 그래서 첫 번째 바로 뭐였냐면 여기 1번 그래서 나는 여기 있었던 로그 2의 x를 그래서 문자로 한번 치환을 해볼 테야. 여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면은 그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부등식이 그래서 제가 로그 2의 x들은 다 t로 바뀌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t제곱 마이너스 4a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었던 로그 2의 x t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로그 2의 k는 로그 2의 x랑은 엄연히 다른 친구기 때문에 쟤는 그대로 유지는 해줘야 되는 상수입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쟤는 엄연히 다른 상수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하기 4 로그 2의 k까지 잡아줘서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거를 보여주면 되겠다라는 게 지금 여기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여기에 있는 i가 즉 여기 있는 요 t에 대한 왠지 2차 부등식이 된 것 같은 요 느낌적인 이 친구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요 친구가 뭐에 대해서 성립해달라는 게 지금 여기 마지막 내용이냐면 밑줄 모든 양수 x에 대해서만 성립해달라는 게 지금 여기 마지막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여기서 유일하게 주어진 건 x고 여기는 x가 이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x는 로그에 들어가 있는 진수 자리란 말이지. 근데 여기 있는 요 진수 자리에 들어가 있는 a 양수가 다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요 진수 자리에 양수가 다 들어온다라는 건 어차피 여기 있는 로그가 아무거나 와도 된다는 소리야? 아니면 안 된다는 소리야? 아무거나 와도 되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로그의 값이 아무거나 다 와도 되는 제한적이지 않은 친구가 올 수 있는 게 여기서의 특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있었던 모든 양수를 여기다가 때려 넣었더니 로그 전체로는 아무런 제한이 생기지 않은 실수 전체가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해 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요 친구의 양수를 때려 넣으면 그때 여기 있었던 요 t라는 친구 자체는 실수가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t에 대한 2차 부등식을 만들었을 때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얘가 뭐에 대해서 성립하면 되냐면 이게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이게 바로 모든 로그 값이기 때문에 그때 여기 있는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제한 없이 다 0보다 크게 만들어주래요. 이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야. 괜찮죠?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연결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다 괜찮아? 여기까지는? 선생님 됐어?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딱 잡아줬을 때 그럼 이제부터 마지막 남은 건 그림으로 이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고 여기 있는 t의 개수 그러니까 여기 있는 t 제곱의 개수가 양수기 때문에 얘가 지금 현재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 아니면 위로 볼록인 그래프? 아볼 위볼? 이거야? 얘가 양수인데? 이거 빗살무늬죠 그냥.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빗살무늬 토기를 그냥 이렇게 그렸을 때 얘가 무조건 아무런 제약 없이 다 0보다 크게 만들어 달라는 건 x축이 이거보다 분명히 아래쪽 어딘가에 생기도록 그려주세요 라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x축이 여기 어딘가에 생기도록 이렇게 딱 그려주게 되면 어쨌든 얘네 그림상으로 봤더니 얘네들은 현재 교점이 생기는 상태 아니면 안 생기는 상태? 교점이 전혀 뭐하는 상태? 안 생기는 상태. 그러니까 해가 있는 상태 아니면 해가 없는 상태?
해가 없는 상태라는 걸 보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교점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실근이 존재하지 않았대. 이것까지 보여주면 끝나는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 실근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판별식을 갖다 쓰게 되면서 짝수 판별식을 그대로 갖다 쓴.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이었던 4에서 2차 상수 곱한 4 로그 2의 k를 그냥 뺐을 때 얘가 0보다 어땠으면 좋겠다라는 게 최종 결론이니까. 얘가 0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그치? 실근이 없다는 건 작아야 된다는 소리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것까지 풀어주게 되면서 딱 넘어가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었던 4 로그 2의 k랑 나는 여기 있는 4를 비교했을 때 얘가 이렇게 되더라 라는 것까지 보여주면 끝나는 겁니다. 고로 4로 나눠주면 끝나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4로 나눠주면 되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 있었던 로그 2의 k랑 그때 여기는 1을 비교했을 때 로그가 더 크세요. 이렇게 보여주면 되는 거고. 맞죠? 그럼 여기서 로그가 더 크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대체 여기까지는요? 그럼 사실상 얘네들은 여기 있었던 진수들끼리만 비교해주면 되니까 얘를 다시 로그로 되돌리는 것도 해야 돼요? 아니면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 되겠지. 로그 되돌리기. 그쵸? 그래서 로그 되돌리기 해서 나는 여기는 로그 2에 잡아주게 되면 여기 진수도 마찬가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2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진수들끼리만 비교해준 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K가 누구보다 크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치? K가 2보다 크면 되고 어차피 양수 조건은 다 만족했으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선 진수 범위까지 찾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이거다. 이렇게 찾아주면 된다 이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의외로 되게 간단한데 2차식에서의 우리는 요 판별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얘기들을 좀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요것만 이해했으면 다음부터 푸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괜찮죠? 여기까지는요.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이거 빨리 끝내버린 다음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시 해보세요. 그리고 다 했으면 옆에 것도 하세요. 이제 다 했으니까 알겠죠? 옆에 것도 하십시오.
6번은 지금은 안 할게요, 따로.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시험 때 하는 걸로 하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시험 때 다시 그 시험 대비 교재로 복습할 때 하는 걸로 하고 지금은 걔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게 되면 드디어 1단원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1단원이 끝나고 2단원 165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65쪽의 2단원을 이제부터 오늘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 내용들은요. 처음 배우는 내용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앞에 거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단원 몰라도 지금 거부터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잘 쫓아가신다면 이게 할만해. 됐니? 여기까지는요. 1단원이랑 2단원은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들이니까. 됐니? 그래서 열심히 잘 들으시고 잘 쫓아오세요. 대신 2단원은요. 1단원보다 더 심하게 한 번이라도 늦장 부리거나 안 하면 다음 건 무조건 못 쫓아갑니다. 2단원은 1단원보다 그게 더 심해요. 1단원은 그나마 중간중간 계산이 좀 어느 정도 좀 연습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많이 있었다면 2단원은 그게 아닐 겁니다. 내용이 생각보다 많이 짧고요. 생각보다 금방금방 끝날 거예요. 그리고 중간 들어가면은 저게 뭔 소리를 하는지 하나도 모르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때는 내가 설명을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테니까 집에 가셔서 꼭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수업 들어도 문제를 현장에서 다 풀고 가도 집에 가면은 못 푸는 게 굉장히 많아. 그게 2단원의 매력이야. 근데 그걸 너네가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돼서 포기했다. 그러면 중간 기말 다 갖다 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단원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동시에 들어가니까. 분명히 시험 범위는 2단원 중간 어리석은 끊겨요. 그러니까 2단원을 끝까지 중간고사 때 보는 학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면은 대수가 3개 단원밖에 없어서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2단원 어딘가에서 무조건 끊게 되는데 그게 그래프 앞에서 끊을 거냐, 그래프까지 나갈 거냐, 아니면은 그 그래프에서 좀 더 가서 방정식, 부등식까지 갈 거냐, 그 차이밖에 없는데 인일여고 기준으로 인일여고는 항상 그래프 전에서 끊었고요. 그래프 전에서 끊었고 인성여고는 그래도 활용 전까지 끊었어요. 그러니까 방정식, 부등식까지는 갔어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더 많은 거죠, 인성여고가. 인하여고는 선생님마다 케바케입니다.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전까지 끊은 적도 있고 그래프까지 간 적도 있고 중간까지 간 적도 있어요. 선인고는 그냥 무조건 끝까지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네들은 하나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이니까 지금부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보세요. 개념 못 듣고 나중에 뭔 말이야 이러지 말고 잘 들으세요. 됐죠? 잘 봐. 자, 앞에 보세요. 자, 출발하겠습니다. 처음에 하는 얘기는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기를 시작하려면 추상적인 것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빠르게 넘어갈 테니까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만 물어볼게. 니네 이거 제일 먼저 배워. 초등학교 4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배웠던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각이라는 게 뭘까요? 각이 뭐야? 왜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하냐? 아니 니네 초등학교 4학년 때 각도기 들으면서 우와 나 각 쟀어요 이러고 하잖아. 그때 그 각 쟀어요 했을 때 그 각이 뭐냐고. 그래 각은 각이겠지.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그 각을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면은 여기는 한 점을 기준으로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여기 하나 이렇게 반직선 하나 아무거나 잡아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는 반직선을 잡고 그 다음에 이 같은 동일한 선에서 또 다른 반직선을 아무렇게나 그립니다. 그러면서 생기게 되는 두 반직선들 사이에 간격이 생기죠.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요 반직선들 사이의 간격을 잡아 이 간격을 나는 지금부터 각이라고 한다 라고 우리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배워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4학년 때는요 너네가 막 그렇게 자세하게 수학적으로 접근하지 않다 보니까 얘네들을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시키는 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는 각도기를 가지고 각을 재는 거에 초점을 맞췄다면 중학교 1학년 때 이 각을 다시 한 번 더 배우게 되면서 각도를 확장했습니다. 몇 도까지로 확장했게? 중1 때. 각도를 확장했어요. 몇 도까지로? 니네 뭐 중1 때 놀았니? 놀았겠지? 열심히 놀았겠지. 시험도 안 받겠으니까. 몇 도까지 했냐고. 그거보다 더 갔어요. 그래 360까지 확장한 게 중학교 1학년 때 각이야. 됐니 여기까지는요? 왜? 원을 생각해봐. 원 한 바퀴 돌리면 각이잖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360도잖아. 그치 수연아?
그래서 그 360도까지 확장한 게 중학교 1학년 때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잘 들어. 이 고등학교 2학년에서 배우게 되는 각은 이 360도에서 더 뭐 하는 거냐면 확장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360도에서 더 많이 확장시켜가지고 예를 들면 이딴 것까지도 우리가 이제 각을 잴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런 것들도 각을 잴 수 있고요. 그러면서 얘가 어디에 있는지도 파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것도 우리가 각을 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360도를 넘어가게 되는 모든 아이들의 각들을 다 잴 수가 있고, 심지어 우리는 어떤 것들까지도 우리가 각을 잴 수 있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애들까지도 각을 잴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이게 2단원의 시작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각을 잴 것인가 라는 생각으로 좀 오게 되는데, 그때 여기 있는 각을 잴 때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를 좀 보여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그때 우리가 현재 각을 잴 건데, 이 각을 잴 때는 요렇게 여기 있는 두 개의 직선만을 가지고 쟀을 때 나오게 되는 얘네들 사이의 간격을 가지고 내가 지금부터 각이라고 할 거야 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이걸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의 가장 큰 최대 단점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돌려요. 그러면 뭐야? 이렇게 한 바퀴 돌리게 되는 순간 처음으로 되돌아 버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되돌아와 버리게 되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게 되면 얘가 어떻게 돼버리냐면 뭐 더 어떻게 확장을 할 거야? 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어떻게 더 확장이 될 거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잘 생각해보면은 여기 있는 회전은 한 바퀴에서 끝내지 않고 요렇게 더 돌려도 돼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이거를 가지고 뭐 이렇게 뭐 뱅뱅뱅뱅뱅뱅뱅뱅뱅뱅 돌려가지고 계속 이렇게 엄청나게 무한대로 많이 돌려버림으로써 우리가 회전수를 많이 늘리게 되면,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얘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직관적인 각의 크기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최종적인 결론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주게 되는 거는 바로 뭐가 될 거냐면, 아, 여기 있는 얘네 둘 사이의 간격을 재는 게 각이 아니라 그 각을 표현할 때는 여기 있는 얘네들을 실질적으로 몇 바퀴를 돌리고 그 몇 바퀴를 돌린 거를 바탕으로 얘가 얼마만큼 더 같습니까를 보여주는 것이 이때 각을 표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돼요. 됐죠? 내용이 되게 추상적인데 그냥 그렇구나 하고 들으시면 돼요. 지금은.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구나. 그러면은 나는 그거를 가지고 내가 지금부터 표현했던 360도로 넘어가는 모든 값들은 그럼 사실상 뭐 싸움이냐면은 몇 바퀴 돌렸고 그 몇 바퀴 돌린 거를 바탕으로 내가 간격만큼 얼마나 더 갔니? 이거 싸움이라는 것이 최종적인 결론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맞추어서 각을 다시 한 번 더 정의를 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각을 다시 한 번 더 정의 내린 게 동그라미, 우리 교재에다 다 같이 동그라미 치면서 오세요. 그렇게 하면서 만들어낸 게 여기 동그라미 칠 거 일반 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일반 각은 그래서 사실상 뭐냐면 회전수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나를 몇 바퀴 돌려가지고 얘네들 사이에 벌어져 있는 같은 간격을 얼마만큼 돌려서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각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게 지금 여기서의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일반 각이라는 거는 그래서 쟤네들을 표현하는 형태가 되었고, 그래서 이 각들을 표현해주는 거는 사실상 여기 있는 요 간격은 마지막에 더해주는 거야. 누굴 기준으로? 여기 처음으로 되돌아올 때까지의 회전수를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한테 주어져 있는 요 표현 밑줄을 그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라고 돼 있는 저 표현을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때 여기 있는 요 360도가 뭐냐면 한 바퀴 돌렸을 때의 각도입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한 바퀴 돌렸을 때의 각도였던 요 각을 기준으로 나는 여기 있는 요 네모 쳐져 있는, 그러니까 똑같이 네모를 쳐서 만들어내게 되는 요 친구가 사실상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게 회전한 정도를 나타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몇 바퀴를 돌렸고 그 다음에 그 회전수의 바탕으로 마지막 뒤에 여기 알파라는 친구가 붙게 되는데 그 알파는 실제 두 반직선들 사이의 간격을 얘기해 주거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 반직선 사이의 간격을 그래서 우리가 더해 줌으로써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로 다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형태만 기억을 해주면 돼요. 아까 내가 설명한 내용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잘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줘야 되는 게 바로 누구냐면 밑줄 여기 있는 요 알파라는 거는 사실상 간격이기 때문에 두 반직선 사이의 간격은 양수로만 표현이 가능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그 양수는 반드시 뭐냐면 한 바퀴를 돌릴 때까지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괜찮죠? 왜냐면 이렇게 되는 것도 가능은 한 거잖아. 어떻게 보면 각을 잴 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고 이렇게 되는 것도 사실상 각은 가능한 거니까 이렇게 되는 것들까지 다 포함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까지만 이해해 주게 되면은 다 끝난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거기 있는 거를 토대로 그래서 간격은 한 바퀴를 다 돌릴 때의 기준 그래서 360도보다는 작으면 된다. 그 360도보다 작은 것까지는 우리가 각도를 다 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까지의 각을 우리가 기준 잡는다. 여기까지 생각을 해주시기만 하면은 돼요. 알겠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해를 합니다. 동현이 여기까지 괜찮아? 되게 추상적인 것 같지만 저식으로 정리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저식으로 싹 다 정리가 되었다라는 걸 확인해 줬을 때 그 다음을 봐야 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인정해 줘야 되는 게 누구냐면 이런 거. 그럼 여기 이렇게 돼 있는 애, 여기 이렇게 돼 있는 애를 만들 때 우리는 계속 여기를 기준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렸을 때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렇게 돌렸을 때를 얘기를 하는 것만 우리가 지금 현재 얘기를 했다면 반대로 나는 여기 있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아래로 돌려서 만들어도 된다는 소리일까 아니면 안 된다는 소리일까? 이것도 된다는 게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즉 회전하는 방향에서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회전하는 방향에서의 차이가 생기게 되면 그거를 우리가 부호로 결정을 해주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호로 결정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그 부호 차이를 두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용해서 각을 다시 한 번 더 표현해 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얘기해 줄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회전수뿐만이 아니라 회전수와 방향까지 같이 고려한 각의 크기 표현 방법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하나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 인정해줘야 되는 건 보통 반직선이 봐봐. 여기 있는 이 반직선의 기준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각을 잴 때는 요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올라갔을 때의 각을 재봐요? 아니면은 시계 방향으로 내렸을 때의 각을 재봐요? 일반적으로? 내릴 때를 재봤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우린 지금까지 계속 여기를 기준으로 이쪽에서부터 올라갔을 때를 기준으로 180도 되는 순간까지 확인했어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가는 요 순간을 본 거니까 사실상 우리가 원했던 건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의 각의 크기만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각도로 쟀던 겁니다. 됐어요? 그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올라갔을 때가 기준각이 되었던 거예요. 그럼 얘네들 기준으로 잡아줬을 때 그러면 그 기준을 우리가 절대적인 숫자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수치다. 이렇게 얘기해줘도 상관은 없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부호로서 얘네들을 기준 잡아버리게 되면은 나머지는 그러니까 얘가 반대로 갔을 때는 그 부호의 반대가 되면 되겠지. 그래서 그 생각으로 우리가 부호 구분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랬을 때 우리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간 방향 이걸 우리가 플러스 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를 양의 방향으로 돌렸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고. 됐나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봐. 시계 방향으로 돌렸어. 그럼 얘 부호는 플러스가 돼야 돼? 마이너스가 되어야 돼?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가 되어야 돼. 그 둘의 차이점을 우리가 잡아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 좀 잡아주시기만 하면 돼요. 알겠나요? 그럼 다시 이 각도에서 나는 여기 있었던 회전수에 그럼 다시 한 번 더 집중을 했을 때 그 회전수는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릴 수도 있지만 시계 방향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인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 있었던 요 n이라는 요 정수는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이 회전수를 나타내주는 그 숫자는 플러스도 되지만 마이너스도 될 수 있다라는 거 아니면 없다라는 거야? 있다. 거기까지 우리가 결론 지어줄 수 있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서는 플러스도 되지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잡아줄 수 있는 결론이 여기 있었던 n, 그때 여기 있었던 n은 그래서 밑줄, 그래서 n은 정수가 다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0이어도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한 바퀴 다 안 돌려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0이어도 되고 마이너스면은 시계 방향으로 간 거고요. 플러스면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간 거야. 그렇게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서 모든 값들을 다 완성해 줄 수가 있더라. 여기까지 얘기해 줄 수는 있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토대로 밑에 두 개만 한번 연습을 좀 해보고 그러면은 내가 조금 더 심화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그건 2교시 때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자, 그래서 얘네들을 그래서 여기 있었던 430도랑 마이너스 110도를 나는 그래서 회전수와 간격 얘네들 사이의 관계로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430도 또한 그래서 나는 여기 있었던 360도를 기준으로 몇 바퀴 돌렸는가를 기준으로 여기 있었던 마이너스 110도 또한 360도를 기준으로 몇 바퀴를 돌렸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걔네들을 기준으로 잡아줬을 때 그럼 첫 번째 430을 회전수와 나머지 간격으로 보여줄 수가 있는 거니까 거기서부터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돼요. 그러면 가볍게 생각해 봅시다. 430도를 만들 거예요. 그쵸? 그러면 적어도 일단 360도 한 바퀴는 돌아야 돼요? 아니면 돌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 무조건 돌아야 얘랑 최대한 가까워지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조건 한 바퀴는 돌아야 최대한 가까워진다? 그래서 여기 한 바퀴는 돌려줘. 그럼 남은 간격이 몇 도만 더 가면 돼? 430도가 되기 위해서는? 70도만 더 가면 되니까 뒤에다가 70도만 더해주면 돼요.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여기 있는 두 번째 마이너스 110도를 만들 때는 여러분들이 기준 잡아줘야 되는 건 360도를 기준으로 얘를 회전수를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겠는가 거기까지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라. 마이너스를 만들려면 적어도 여기 있는 회전 쪽에서 마이너스를 만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뒤에 있는 간격에서 마이너스를 만들어야 될까요? 회전수에서 마이너스를 일단 만들어 놓고 가야 간격을 더하든가 빼든가 해가지고 마이너스를 더 구체화할 수 있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회전수의 기준 잡아서 그럼 여기 마이너스 얼마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가 될까? 여기서 마이너스 1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이너스 1을 줘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여기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이 그럼 여기에 0 주고 여기 마이너스 110 하면 더 편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를 얘기해주고 싶은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왜 마이너스 1을 줘야 되냐면 그건 우리가 아까 정의했던 여기 뒤에 붙어있는 간격 얘 사이의 관계를 기억을 해주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저것만 떠올린다면 얘는 무조건 앞에 있는 회전수 쪽에서 마이너스를 결정 지어줘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야.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찾아줬을 때 왜 그런가? 여기 뒤에를 봐. 여기 뒤에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뒤에는 무조건 0과 360도 사이에 들어가 있는 양수만 오기 때문이 아니면 음수만 오기 때문이야. 얘가 무조건 양수만이 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이너스가 와버리게 되면 무조건 각이 틀린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플러스로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야? 여기 있는 애에서 얘를 빼준 상황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빼서 마이너스 110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얘를 그래서 크게 만들어줘야 돼요. 됐어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360을 기준으로 나는 마이너스 110 만들 거잖아. 그럼 얼마 더해주기만 하면 되니까 250을 더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각을 250 더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정리하고 쉬었다 갑시다.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가볍게 정리하고 쉬었다 가면 되겠습니다.
각이 뭔지는 알겠죠 이제? 이게 뭔지 알겠어요 이제? 뭔지 알겠어요? 한별이 뭔지 알겠어요? 응. 홍선이 뭔지 알겠어요? 응. 그러니까 일반각이라는 거는 회전수랑 간격 얘네들 사이의 표현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표현하는 순간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거고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다음 거부터는 좀 쉬우니까 잘 한번 보셨으면 좋겠네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이거 여기 있는 얘 정의 이해하셨다면 아마 여기서부터는 이해하는 게 굉장히 쉬울 겁니다.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이제부터 봐봐. 자, 여러분들은 밑에 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분면의 각이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고자 하는 모든 각도들 다 여기 있는 요 좌표평면의 표현을 하겠다라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좌표평면의 표현을 했을 때 동그라미 사분면의 각은 누가 표현되는 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기 동그라미 쳐주세요. 여기 똑같이 동그라미 치면서 보자. 동경.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저 동경이 나타내주는 각이라는 거야. 동경이 도대체 뭐예요? 라고 한다면은요. 동경이 뭐 그래. 야 이것만 얘기해줄게. 야 이거 완전 개꿀잼인데요. 누군지는 얘기 안 할 거예요. 뒷반이에요. 참고로 뒷반에 있는 누군가인데요. 그 왜냐면 뒷반 애들은 먼저 여기를 나갔어요. 야 이렇게 얘기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친구가 있어요. 누군지는 차마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 3명 중에 하나 있어요. 아니 동경을 보자마자 베이징 이러는 거야. 베이징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이거를 보고 베이징이라는 거야. 내가 순간 뇌정지가 와가지고 이게 말이 돼? 하고 있었죠. 다 같이 뇌정지가 와 있었어요. 4명이 다 같이 뇌정지가 오고 그 외친 애는 자기가 틀린 줄 몰랐던 거야. 그러더니 정확하게 딱 3초 뒤에 잘못 얘기했다 이러는 거야. 잘못 얘기했다 이러면서 내가 그래서 그때부터 놀리기 시작했죠. 동경? 이거잖아. 그쵸? 여기까지 이제 동경은 이거잖아. 북경은 이거잖아요. 근데 둘이 같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한 15분을 놀렸던 기억이 있는데 너네는 그래도 도쿄라고 얘기는 하네요. 도쿄라고 얘기는 하네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괜찮아요? 설마 동경이 북경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 동경이. 설마 동경이 북경? 동경이 뭔지도 몰랐어요. 야 여자애들 그렇게 얘기하면 여자애들 되게 아유 이런다니까 다 동경이 뭔지는 알아야지 적어도. 도쿄는 알잖아. 도쿄는 알잖아. 둘이 같은 말이잖아. 그쵸? 옛날 어르신들 표현이잖아요. 동경, 북경 어르신들 표현이잖아요. 우리 때까지 많이 썼어요. 자 여기 보세요. 야, 난 그래도 MZ의 중심이에요. MZ부터 요즘 MZ를 하잖아 다. 나는 여기 G세대 쪽이라는데? 누가요? 권성준 셰프가요 어제 냉장고를 부탁해 해서 권성준 셰프가 그러던데. 나이가 비슷해서요. 권성준 셰프랑 나랑 2살밖에 차이 안 나잖아. 권성준 셰프가 나보다 2살 위잖아요. 그러니까 권선준이 95, 나는 97. 나랑 동갑이네 중에 나락관에 있죠. 제대로 갔죠. 누구요? 탈세범. 탈세범 있잖아, 탈세범. 탈세범. 그래도 차은우가 뭔 말을 그래요? 맞아. 차마 얘기를 못하죠. 이제 차은우 얘기했다가는 다 같이 나락가자예요. 다 같이 나락가자예요. 얘기를 안 하죠. 처음 날아갔으니까 이제 선생님이 올라가죠. 그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자, 여기 나오세요. 동경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쨌든 동경이 뭐냐? 라고 한다면 동경은 그냥 이거야. 동경은 반직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는 요 기준선 말고 여기 뻗어나가는 또 다른 반직선이 있지. 그게 동경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요 동경이 나타내는 각이고 그러면 여기서 잘 생각해봐라. 그럼 4분면에 나누어서 4분면에 맞춰서 우리가 각을 표현하려고 하는데 그럼 여기서 생각해봐. 이 4분면을 갈라주는 것에 대한 각도 기준도는 무조건 몇 도니? 여기 1사분면 사이에 들어가려면 몇 도 사이에 있기만 하면 될까 이게? 90도. 그치? 얘가 지금 여기서부터 출발했을 때 정확하게 얘가 딱 직각이 되는 그 순간까지가 1사분면이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 사이의 간격은 90도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갈 때도 똑같이 90도가 간격이겠지.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90도가 간격일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이 내려갈 때 90도가 간격이고 여기도 다시 올라갈 때 90도가 간격이야. 그러니까 각각의 각도들은 90도를 기준으로 우리가 잘려.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얘네들이 다 몇 도 기준으로 간격을 가지고 있냐면 90도로 간격을 갖는 거야. 이건 그림으로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한 부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우리가 시작하는 각의 크기는 무조건 어디서부터 정한다 그랬냐면 여기서부터 정한다 그랬고 괜찮아요? 그때 우리가 동경은 보통 여기로 올려친다 그랬으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간격을 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간격을 쟀기 때문에 그래서 밑줄 1/4분면의 각에 있으려면 그래서 몇 도랑 몇 도 사이에 있으면 되냐면 동그라미를 같이 쳐도 돼. 그래서 0과 90도 사이에만 있으면 됩니다. 간격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0과 90도 사이에 있으면 여기 어딘가에 있는 모든 각들은 다 1/4분면의 각이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고 그럼 2/4분면 여기 있는 얘가 90이죠. 그럼 90을 기준으로 여기까지만 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또 얘네들 사이에 간격이 되려면 몇 도가 기준이 되어야 돼? 그러니까 두 번째 간격 몇 도가 기준이 되어야 돼? 몇 도 간격? 몇 도 간격? 그러니까 90에서부터 90도만 더 가면 되지. 그러니까 몇 도까지 자르면 될까요? 180에서 자르면 되는 거야. 그래서 동그라미 180에서 잘라주면 돼요. 이렇게. 괜찮아요? 그러면 3/4분면은 180에서 또 90도만큼은 더 가면 되지. 그러니까 180 더하기 90을 한 270이 기준이 되는 거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180과 270. 그 다음에 4/4분면은 270에서부터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오는 순간. 그때 여기 처음으로 되돌아오는 게 한 바퀴 다 돌아갔다 깍꿍 이거지. 그럼 한 바퀴 다 돌아갔다는 거는 몇 도라는 거냐면 그게 360도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4/4분면의 각이 270과 360 사이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줘도 되고 그때 여기는 360이 다시 0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같이 여기다가 표시 좀 하면서 오세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이 기준각이고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표현을 해주는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똑같이 동그라미 치면서 다 동그라미 쳤어요.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치면서 오세요. 여기 있는 각도 똑같이 다 동그라미 치는데 이게 중요한 기준각이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각 축에 위치하는 각도들이 생기게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 축에 생기는 게 0도, 여기는 90도, 여기는 180도, 여기는 270도. 다시 360은 0도랑 같으니까 다시 360까지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걔네들을 우리가 축 위에 있는 각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럼 축 위에 있는 거는 어떤 사분면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아니면 없는 거야? 축에 있는 거는 사분면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니? 보통 안 들어간다라고 하죠. 그래서 축 위에 있는 거는 사분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밑줄, 그래서 밑줄. 좌표 축 위에 있는 때에는 어느 사분면에도 그래서 속하지 않는다. 라는 것까지 보여주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뒤에 있어요. 너네들은 뒷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네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 라는 거 보여주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분면의 각을 비교할 때는 그래서 뒤에 붙어있는 동경들만 비교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0도에서부터 360도 사이에 들어가 있는 그 간격이 됐을 때 그 간격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원했던 사분면을 찾을 수 있다. 여기까지 얘기해줄 수가 있습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뒷페이지에 있는 요거를 가지고 바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었던 요 250도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얘를 그러면은 우리가 사분면을 구해보려고 하는 거야. 그럼 얘 사분면 구하려면 당연히 우리는 회전수에 집중을 한다고 아니면 간격에만 집중을 한다고? 간격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250도를 가지고 당연히 간격과 회전수로 구별해야 돼? 아니면 구별하지 말아야 돼? 구별해주는 게 1번입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기 옆에다가 적어드리면 그래서 나는 마이너스 250을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회전수랑 나머지 362랑 여기 있는 간격을 더해주는 걸로 맞춰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됐어요? 그럼 적어도 마이너스를 만들어주려면 회전수 쪽에서 맞추라고 아니면 간격 쪽에서 맞추라고? 회전수 쪽에서 맞추라고 아까 얘기했지. 그러면은 최대한 얘랑 가까운데 얘보다는 크게 만들어야 되겠지. 그럼 얘보다 크게 만들어야 돼, 절대값이. 그러면 마이너스 얼마만 곱해주기만 하면은 쟤는 클 거야? 마이너스 1만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마이너스 360을 만들어. 괜찮아요? 그럼 마이너스 360에다 얼마 더해야 250이 되냐? 60만 더하면 돼요? 360에서 250을 빼면은 간격은 쉽게 나오지? 왜냐면은 여기 마이너스 360 더하기 뭐가? 마이너스 250이잖아. 그럼 다시 하면 2를 빼란 소리잖아. 그럼 얼마야? 110 아니야? 110?
그쵸? 그러니까 얘네 더하면 110. 요렇게 해서 찾아줄 수 있으니까. 맞아요. 360 빼기 250 하면 110이니까. 맞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요 110도를 기준 잡았을 때 그러면은 다시 질문. 동경은 간격이라 그랬죠? 그럼 간격은 앞에 거야? 뒤에 거야? 뒤에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다가만 초점 맞추면 되냐면 110도에다가만 초점 맞추면 돼. 왜? 이 110이 4분면을 나타내주는 동경이니까.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는 110만 주목하는 겁니다. 앞에는 무시해요, 이제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앞엔 개무시하고 여기만 봤을 때 그럼 내가 마지막으로 결정할 건 이겁니다. 110도는 몇 사분면 위에 있는 각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얘는 90과 180 사이에 어딘가에 들어가 있지.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90과 180 사이에 들어가 있는 각이 2사분면 각이라는 걸 우리가 아까 배웠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간격이 90과 180 사이에 들어가 있는 그 무언가니까 그래서 90과 180 사이에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4분면을 결정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얘기해봐. 90과 180 사이에 들어가 있는 각 몇 사분면 각이에요? 2사분면 각이지? 그래서 정답은 2사분면 각이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사이에 실제 4분면의 각을 잴 때는 무조건 동경에 집중을 합니다. 알겠지요? 여기까지는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이해됐지? 그래서 여기까지 잡아주면 되고 뒤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런 단순한 문제들이 시험 문제에 나왔으면 참 좋겠지만 아쉽게도 이런 단순한 문제들은 학교 내신에는 나와요? 안 나와요? 이런 단순한 문제들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1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난이도가 갑자기 확 뛰는데 그래도 잘 생각해 주시면서 오면은 금방금방 쫓아올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들입니다. 잘 한번 보시면서 오면은 좋겠고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체크하면서 오면 되겠습니다. 앞에 볼게요. 앞에 볼게요. 잘 봐. 자, 한 번 딱 듣고 한 번 이해하면 쉬워요. 여기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이해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뜯어보세요. 여기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삼각함수는 이해할 때까지 계속 바라보세요. 그러면서 많이 연습해보고 많이 틀리고 많이 교정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개념을 완성하세요. 얘는 절대 노력이 배신하진 않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노력이 배신하진 않는 단원이니까 잘 한번 보시면 됩니다. 앞에 봐봐.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는 순간 첫 번째로 무조건 설레야 되는 조건은 여기 밑줄 세타가 제 몇 사분면의 각이라고 주어진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냐면 무조건 여기 동그라미 좀 쳐줘. 제 몇 사분면의 각이었대요? 그치? 네모 1사분면의 각이었다라는 사실에 집중을 해줘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나는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얘네들을 가지고 얘네들이 어쨌든 누구와 누구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라는 거를 우리가 범위로 표현해 주는 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은 하지. 우리가 방금 배운 게 그거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나는 여기 있는 거를 가지고 우리는 이 세타의 범위를 잡아줄 수는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1사분면 각이라는 사실에 집중을 하면서 1사분면은 몇 도와 몇 도 사이에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므로 그치? 시작점에서부터 여기 딱 될 때까지니까 0에서부터 90이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었던 0도에서부터 90도 사이에 있다라는 것까지 잡아주게 되면서 여기까지는 써요. 근데 여기까지 쓰면 답이 안 나와. 왜? 우리는 동경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고자 했던 각은 그냥 간격만 재는 거 아니면 회전수 플러스 각이야? 회전수까지 더해줬을 때의 간격을 더해준 게 진짜 우리가 원했던 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0도와 90도 사이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 이전에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항상 기억해 주세요. 항상 디폴트로 누가 붙었으면 좋겠냐면 여기 있는 회전수 360도 곱하기 n을 붙여준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들이 각을 표현해주고 여기 있는 범위를 나타내줄 때는 제발 앞에 회전수를 꼭 붙여주세요. 이제부터는 회전수가 모든 관건을 다 결정을 할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요 회전수 놓쳐서 틀린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 시험에서. 그러니까 회전수를 안 쓰면 답이 하나밖에 안 나와요. 이 소리밖에 안 나오는 거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 회전수를 제발 나 지금 현재 강조하고 있다. 니들 선배들 이거 안 쓰고 지고집대로 0도랑 90도 사이에 했다 틀린 애들 되게 많이 봤어. 지고집대로 했다가 틀린 애들 되게 많이 봤어. 알겠지? 그러니까 제발 회전수는 꼭 반드시 써주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세타의 범위를 확인을 했고 이거를 원해서 우리가 진짜 찾고 싶은 게 세타야 아니면 3분의 세타야? 그래 3분의 세타야. 그럼 세타를 얼마로 나누란 소리니까 3분의 세타 만들 거면 얼마로 나누란 소리야? 3으로 나누는 소리야. 지금부터는 봐봐.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3으로 나누는 거니까 그럼 나는 여기 있는 3분의 세타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얘도 다 똑같이 3으로 나눠야 돼? 나누지 말아야 돼요? 나눠주는데 나눠줄 때 회전수도 똑같이 나눠봐라? 제발 회전수도 같이 나눠주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360도 3으로 나눈 그래서 120 곱하기 n 거기에 우린 0은 어차피 곱하나만 하니까 이렇게 0 갖다 붙여서 이렇게 써주면 된다. 여기까지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여기 기준.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오른쪽 것도 마찬가지 360을 3으로 나누니까 120이죠? 그래서 120 곱하기 n 90도 3으로 나누면 되지? 그러니까 몇 도만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몇 도? 끝. 이렇게 해서 요 사이에 있더라 라고 얘기해 주면서 끝내면 돼요. 그럼 여기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각도가 생길 거고 그 각도만 찾아주면은 다시 우리가 원했던 정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을 열어서 모든 동경들을 찾아주는 것이 지금부터 여기서의 포인트가 되고 그때 여기 있는 동경의 위치를 찾아줄 때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거는 바로 어디냐면 이때 여기 있는 동경을 찾을 때 관심 갖는 건 회전수예요.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회전수에 초점 맞출래요. 여기까지 얘기해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몇 바퀴 돌렸어요? 이만큼 돌렸어요. 몇 바퀴 돌렸어요? 저만큼 돌렸어요. 이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에 초점 맞추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장난치고 싶은 건 여기 있었던 회전수의 실제 숫자 n입니다.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얘가 현재 정수 다 들어올 수 있는데 아무 정수나 다 집어넣는 게 좋아? 아니면 안 좋아? 다 때려 넣는 게 좋긴 좋거든요. 근데 니네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구별 안 하고 그냥 막 집어넣는 것도 좋을까 아니면 안 좋을까? 그건 좀 별로일걸? 그쵸? 그럼 무한대로 많으니까? 맞나요?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 어차피 생각해봐. 동경이라는 건 각도야. 그럼 이렇게 생겨먹은 요 각이란 말이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 하나 만들었을 때 이쪽에서 돌려서 이렇게 만드나?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여기서 이렇게 만드나? 어쨌든 둘이 같은 거야 아니면 다른 거야? 같은 거란 말이야. 어디서 돌리든 관심은 없단 말이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표현하는 수단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어떻게 넣을 거냐면 그러면 니네가 생각을 해봐. 니네 계산하기 가장 편한 게 음수야 아니면 양수야? 음수가 계산하기 제일 편해요? 양수가 계산하기 제일 편하지.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여기 n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겠다는 생각으로 가지면 되냐면 다 왔어. 그러니까 여기에 나는 양수 아무거나 넣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 양수를 집어넣겠다는 생각으로 가장 작은 양수 얼마부터 집어넣으면 될까요? 1부터 집어넣어도 되고 그거보다 더 작은 정수 있지. 음수만 아니면 되는 거 0.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양수 아무거나 다 집어넣어서 0 이상의 양수들을 다 넣는 거예요. 그럼 0부터 나오면은 쟤는 어쨌든 120 곱하기 0이니까 0도 그리고 저기는 쟤 사라지니까 30도 그 0과 30 사이에 세타 들어가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사이에 들어가 있는 각이지. 첫 번째 몇 사분면각? 그러니까 그치. 얘는 1사분면.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1사분면에도 동경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맞나? 그 다음에 두 번째 n에다가 얼마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1 넣으면 저기 1 넣으니까 120. 저기 1 넣으니까 150이지. 그럼 120과 150 사이에 각 존재해도 되지. 몇 사분면각이야? 그러니까 이거? 그치? 이거 2사분면각이야. 120과 150 사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는 2도 집어넣을 수 있죠. 그럼 2 집어넣으면 얘가 현재 240이고 얘 지금 다시 집어넣으면 여기 2 집어넣으니까 얘는 240에다 30을 더한 270이지. 그럼 240과 270 사이에 있는 각이야. 몇 사분면? 3사분면. 그러면 n 대신에 3도 넣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괜찮아요? 근데 잘 봐. 3 집어넣으면 얘 얼마 되냐? 360이야. 360의 다른 말은 몇 도? 0도라고. 뭐야? 다시 지워진다고. 다시 뭐야? 얘로 다시 회귀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366도가 되는 순간에 찾으면 끝인 겁니다. 그럼 360도 되기 전까지 찾았을 때 나오게 되는 사분면 이게 다 만들어질 수 있는 동경인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360도가 되기 전까지만 찾아주면 돼. 그래서 여기서 끝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몇몇몇 사분면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1, 2, 3에서 다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정리하시고 다시 한번 해보시면서 개념을 다시 한번 쌓아본 다음에 옆에 1-1번까지 풀어볼게요. 거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준비 시
자. 까지? 왜 다 밖에 봐? 그나저나 왜 하나만 하고 왜 다음 문제를 풀지를 않는 거야? 어차피 밑에 있는 것도 다 숙제인데. 그냥 시간 나오면 풀어. 알았죠? 여기까지는요? 자, 그거 하기 전에 밑에 개념 좀 볼게요. 자, 여기 5개 있죠? 나는 외우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얘는 내가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 외워.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학교 내신이 끝날 때까지는 외워. 내신 끝나면은 2번 다시 안 봐도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중간고사 볼 때까지는 외워. 특히 인성여고. 니네 무조건 나오니까. 알겠죠? 인성여고는 저거 너무 사랑하니까 외우세요. 학교가
수능형이 아니라 내신형을 좋아한다. 무조건 외우세요. 알겠죠? 뭐 이상한 거 내는 거 좋아한다. 무조건 외우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상한 거 내는 거 좋아하면은 꼭 외우세요. 이거는 수능에서는 안 나온 지 되게 오래됐습니다. 지금도 수능에서 이거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얘는 그냥 단순하게 외워서 푸는 문제거든. 수능은 그런 문제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냅니다. 근데 내신은 얘기가 다르죠. 선생님들은 그거 좋아하거든. 왜? 계산을 적게 하고 니네 변별력 확 갖추게 하는 걸 좋아해. 그러니까 이거 니네들이 외웠냐 안 외웠냐 싸움이야. 영어 단어 같은 느낌이란 말이야. 이거 알고 있으면 영어 단어 금방 맞추는 거고 모르면 영어 단어 틀리듯이 얘도 알면 많이 맞추는 거고 모르면 틀리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거기 있는 거를 좀 외우시고 대신 나는 외울 수 있도록 너네 그림을 좀 그려줄 테니까 잘 봐봐.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 테니까 빨리빨리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A부터 시작할게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첫 번째 두 동경이 일치함이야. 다시 여기 이렇게 주어졌을 때 내가 어떤 사분면이 이렇게 주어졌다면 첫 번째 상황은 동경.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각도 하나랑 여기 있었던 이 각도 하나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생각해봐라. 얘네들이 똑같은 간격을 가지고 있는 요 친구래. 그럼 이거는 어쨌든 우리가 빼버리게 되면 무조건 어떤 하나의 각이 나온다라는 거는 증명이 가능하지. 됐니요? 여기까지는요. 왜? 똑같은 간격만큼 벌어져 있는 거를 빼버리게 되면 얘 간격이 살아있어? 아니면 죽어? 죽을 거잖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똑같은 걸 빼버리게 되면 간격이 죽을 거야. 그래서 두 동경이 일치하면 바로. 그래서 두 각을 뺐을 때 회전수만 남게 되고 뒤에 간격이 사라집니다. 근데 여기는 회전수는 절대 지울 수가 없어요. 왜? 몇 바퀴 돌렸는지는 모르니까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게 회전수도 똑같다 그러면 그냥 여기 n 대신에 0 때려 넣으면 되는 거니까 이거 회전수는 절대 지우시면 안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는 회전수를 기준으로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까지 적어주면 더 외우기 편할걸? 그래서 빼면 간격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 0도까지 같이 더해서 외워주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할 겁니다. 이게 1번. 괜찮나요? 그래서 첫 번째는 두 번째고 그러면은 두 번째 거는 그냥 이거거든? 두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인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하나는 요렇게 가는 거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하나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입니다. 그러면 나는 노란색에서 빨간색을 빼버리게 되면은 여기만 남게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각도는 우리가 고정 지을 수 있습니다. 그치? 이 각도는 몇 도야? 이게 평각이지. 그러니까 평각 180이지. 그러니까 얘는 오히려 뺐을 때 평각으로 고정이 될 수 있다. 동그라미. 그래서 얘네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면 그래서 둘을 뺀 게 180이다. 라는 거 보여주면 돼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림으로 가볍게 증명하고 외워버리면 되는 거라서.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내신에서만 나오고 수능에서는 그래서 혐오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거 볼래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다 똑같은데 그럼 지금부터 잘 보세요. 됐나요? 그림으로 가볍게 증명할게요. 그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는 너네가 알고 있는 거는 X축이 가로선이야 아니면 세로선이야? X는 가로야 세로야? 가로잖아. 야 대답 좀 해. 가로죠 여기.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었던 동경이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얘가 X축 대칭이라는 건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접어내란 소리지. 그러니까 얘가 접어지게 되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하나를 잴 때 하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렇게 쭉 재는 거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하나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만 재는 건데 잘 생각해보면 여기 있었던 이 간격과 여기 있었던 이 간격은 서로 같을 거야 아니면 다를 거야? 대칭이니까 같겠지. 그래서 얘는 오히려 뺐을 때는요 어떤 각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확실하게 더하면 얘는 한 바퀴가 다 돈다라는 건 확인해 줄 수 있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더하면은 한 바퀴는 다 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 뭐야? 얘는 더했을 때 나오는 게 간격이 없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360 대신에 0으로 처리된 거니까 그래서 플러스 0도가 생겼다. 이렇게 같이 써주면서 외우면 돼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Y축 대칭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럼 Y축 대칭도 그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 다 이해돼요? 선이 됐어? 그럼 Y축 대칭은 어느 선에 대해서 대칭이야? 어느 선? 저요? 응 너요. 응 너요. 어느 선? 그거 뭐? 한별이가 얘기해볼래? 그럼 얘 Y축 대칭이면 세로선 아니면 가로선? 세로선. 그럼 이렇게 접으면 되겠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준 게 y축 대칭이야. 괜찮나요? 그럼 여기까지 생각을 했을 때 그럼 생각해봐. 여기 있었던 요 보라색 간격이 여기 있었던 이 간격이랑 같을 거야 아니면 다를 거야? 같겠지. 그래서 얘네들이 같아지니까 사실상 얘는 여기까지 더해진 게 여기 주황색이고 거기에 우린 보라색을 더하면 180이 된다라는 걸 확인해 줄 수가 있대요. 이런 얘기잖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세 번째 그래서 여기 더해줘서 나는 그래서 동그라미 180이 되었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야. 괜찮죠? 여기까지는요. 같이 뭐 적을 거 알아서 적으면서 오시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너네가 이거 안 헤어진다면 나처럼 이렇게 한번 그려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됐어요? 그럼 마지막 5번은 좀 필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대충 어느 정도 그려가지고 이해가 되거든? 됐니? 여기까지는요. 여기 네 번째까지는 어떻게 그림으로 다 이해가 되걸랑? 다섯 번째는 그림 잘 그려야 돼요. 지금 딱 그림을 잘 그릴 테니까 5번은 똑같이 좀 그려보면서 오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얘예요. 왜? 공식 되게 헷갈리거든 이거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공식 되게 헷갈리니까 잘 한번 보시면서 오면은 좋겠습니다. 이거는 좀 가볍게 그릴게요. 그래서 내가 요렇게 생겨먹은 사분면이 이렇게 있을 때 내가 동경을 하나 아무거나 이렇게 잡아서 여기까지 이렇게 잡아주었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하는 거야. 기본은. 됐나요?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기본을 했을 때 내가 지금 현재 직선 y는 뭐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게 지금 여기서 키포인트예요. 그치? 여기 동그라미 칠건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어 주세요. 그러니까 대칭을 만들어 주세요는 여기서 만들어 달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y는 x라는 직선이 여기 이렇게 있었다면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나는 여기에 있었던 요 임의의 점에서부터 나는 여기까지의 간격을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해줄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내린 수선의 발만큼 여기서 똑같이 더 올라가면 좋겠다 이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똑같이 올라가게 되면서 뭐야? 이 직선이 다 똑같은 그런 수선의 발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는 소리가 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런 식의 직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y는 x 대칭을 하게 되면 이런 주황색 직선 관계가 돼버려요. 일단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얘네가 특별한 각을 만들려고 했더니 뭔가 잘 안 보여. 괜찮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려고 했더니 뭔가 잘 안 보이는 되게 아리까리하고 되게 애매모호한 그러니까 굉장히 별로가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것도 잘 생각해보게 된다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것도 잘 생각해보게 된다면 우리가 원했던 결과는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럼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대칭의 특징을 좀 다시 한 번 더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여기 있는 CD를 할 때 내가 X축만 예를 들어서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자면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잘 봐봐. X축만 예를 들어서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자면 얘가 이렇게 했을 때 X축 대칭하라는 거는 이 선에 대해서 이렇게 아래로 똑같이 내리라는 거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이 대칭축을 기준 잡았을 때 이 대칭축을 기준으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나는 여기 요 대칭축에서부터 위에까지의 간격을 잰 거랑 여기 있는 대칭축에서부터 아래까지의 간격을 잰 거랑 둘이 서로 같을 거라고 아니면 다를 거라고? 같을 거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까 내가 더해서 그래서 360 더해서 그래서 180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 기억나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대칭 관계가 돼버리게 되면은 어쨌든 우리가 어떤 하나의 선을 기준 잡았을 때 나오는 간격은 동일할 수밖에 없더라. 이 얘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다면 얘도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얘도 여기 있는 요 대칭축 y는 x를 기준으로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나는 여기 있었던 선이 여기 있는 x축이 기준인 거잖아 원래는. 그럼 여기 있는 x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벌어졌을 때 여기까지 벌어지게 되면서 만들어지게 되는 여기 있는 간격을 내가 세타라고 얘기를 했을 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었던 요 벌어졌던 간격과 y는 x 대칭을 하게 되면 x랑 y가 서로 반대가 돼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x랑 y가 서로 바뀜으로써 그래서 내가 여기 있었던 얘가 이쪽을 기준 잡아줬을 때 나오게 되는 여기서부터 이 주황색 직선 사이의 간격을 잴 수도 있는 거겠지. 맞나요? 그러면 이 간격과 이 간격이 민설이 결국 같을 거야 아니면 다를 거야?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대칭의 힘이라고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가 대칭의 힘이라서 여기가 세타가 되면 여기도 그래서 똑같이 세타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특이한 관계가 만들어지게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왠지 뭐 하고 싶냐면 여기 있었던 이렇게 생겼던 부분을 여기로 갖다 붙이고 싶은 거고
남은 거 하나는 그냥 실제로 뭐 해버리면 되냐면은 그때 여기 있었던 남은 거 하나는 그냥 실제 여기서부터 동경을 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요 동경과 여기 있는 얘를 더하면은 우리가 원했던 고정값을 하나 만들 수 있게 돼요.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게 마지막 2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2는 얘네들을 더하면 되지. 고정값 나왔어. 몇 도야? 그래서 간격이 무조건 몇 도가 돼? 더하면? 얘가 더했을 때 180이 돼요? 이건 딱 90도밖에 안 되지. 그래서 여기 마지막 더한 게 그래서 몇 도가 돼버리냐면 90도가 돼버린다. 이게 여기서 포인트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머지들은 그나마 180과 0도 사이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든 만들어버리면 되는 건데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0도랑 180 사이에서 관계를 만들어버리면 되는데 2는 혼자 90도입니다. 그러니까 2가 제일 많이 헷갈리니까 제일 많이 나와요. 왜? 그림으로 단번에 설명은 잘 안 되거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림으로 단번에 설명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2가 제일 많이 나오고 선생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당연히 2예요. 됐나요? 2를 제일 좋아하고 물론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A, B, C, D 좋아하는 학교들도 많아요. 그냥 저거 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5개는 다 외워주고 넘어가시면 돼요. 뒤로 넘어갑시다. 이거를 외우면은 대표형 2번 그리고 옆에 있는 문제들은 이제부터 어떻게 돼버리냐면 개꿀이 돼버립니다. 시간상 여기까지밖에 못 나가겠네. 호도법이랑 나갔어야 되는데 뭘 맨날 거부해. 맨날 호도법 나가자 그러면은 야 오늘 부채꼴의 넓이랑 호의 길이까지 나가자. 그쵸? 자 여기 보세요. 자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외웠잖아.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어떻게든 외우라고 했잖아 내가. 그럼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그냥 대놓고 준단 말이야. 됐니? 그럼 뭐 하면 돼? 공식 떠올려서 그냥 바로 다 공식에다 쓰면 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공식에다 쓰면 되는 거니까 1번부터 3번까지 풀이는 생각보다 굉장히 짧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굉장히 짧아요. 한 번에 딱 보고 한 번에 딱 이해하고 한 번에 딱 끝내시면 됩니다. 앞에 오세요. 한 번에 가겠습니다. 한 번에 하고 3개 다 풀고 끝낼게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오케이? 자, 첫 번째입니다. 각 세타를 나타내주는 동경과 각 7세타를 나타내주는 동경이 동그라미 뭐 한대요? 둘이 동경이 서로? 일치 동그라미 치고 그럼 일치는 간격 무조건 몇 도 만들어줘야 되냐면 0도 만들어야 되겠지. 그럼 얘 0도 만들 거야. 그럼 0도 만들려면 둘을 더해야 될까 빼야 될까? 뺀다고. 그래서 얘네들을 뺐을 때 나오게 되는 거. 그래서 1번 답은 그래서 이렇게 쓰면 돼. 그래서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줘야 양수 나오지. 그래서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줘서 만들어낸 여기 있는 6세타가 결국은 0도 된다야. 근데 0도라고 쓰지 말고 반드시 앞에 회전수는 붙여라 붙이지 말아라? 붙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A가 회전수 360 곱하기 N까지는 갖다 붙이면 된다. 여기까지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그럼 나는 여기 6으로 나눠준 게 세타니까 그래서 내가 원했던 세타는 그래서 60 곱하기 N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N은 어차피 정수니까 아무거나 다 때려 넣으면 된다 이겁니다. 됐네? 우리가 원했던 건 몇 도부터 몇 도 사이에만 구해달래요? 그래, 그럼 얼마 집어넣은 게 정답밖에 안 되겠냐? 1 넣은 거밖에 정답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1 넣은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1번 답은 몇 도? 그래서 1번 답은 60도.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는 거야. 왜? 요 범위에 맞춰서 우리가 각을 찾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60 곱하기 n에다가 여기 0도와 90도 사이에 있으려면 1만 넣으면 되니. 그래서 1 넣어서 답을 찾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두 번째. 자, 2번을 보겠습니다. 2번은 무슨 축 대칭이래요? 밑줄 무슨 축에 대해서 대칭? 그치,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러면은 X축은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몇 도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야, 또? 아니지. 180 아니야. X축이면은 이거. 그럼 여기에 대해서 대칭 만들 때, 내가 이렇게 돼 있는 두 개 얘기하면서, 그쵸? 한 바퀴 다 돌리라 그랬지? 그럼 몇 도야? 한 바퀴 다 돌리면? 그래, 360 다른 말로 얘기하면 0도잖아. 그러니까 X축 대칭도 0도 만들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0도 만들 거니까 0도 만들려면 둘을 더해야 돼? 아니면 빼야 돼, 이번에는? 빼요? 이거 생각해봐. 요렇게 했을 때 0도 만들 거야. 하나는 요렇게 돌렸고 하나는 요렇게 돌렸어. 얘네들은 더해야 되겠지. 이거 여기 밑에 붙여야 되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은 더해서 0도 만들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여기 있는 두 번째는 그래서 나는 여기 있었던 큰 각 5세타, 작은 각 세타 더해서 만들어낸 6세타가
결국 나는 몇 도 만들어 버리면 되냐면 똑같아. 0도인데 회전수는 갖다 붙이라 그랬으니까 360 곱하기 n 이렇게 되기만 하면 된다고요. 됐나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6으로 나눠준 게 정답이니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세타는 60에다가 n 곱해준 게 정답입니다. 그럼 우리가 원했던 거는 90에서부터 180 사이야. 그럼 n 대신에 얼마 집어넣은 게 답이니까? 90과 180 사이에 있는 각을 만들려면 n에 얼마만 넣으면 되겠니? 2 넣으면 되겠지. 그래서 2 넣어서 정답 몇 도라고 얘기해주면 되냐면 그래서 2번 답 120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죠? 그냥 드립다 외워서 푸는 거밖에 없는 것 같지. 그래서 수능이 싫어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드립다 외워서 푸는 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수능이 싫어합니다. 됐죠? 그래서 수능이 좋아하지 않아요. 자, 3번. 그러면 이것도 있어요. 각 세타와 각 2세타를 나타내주는 동경이 밑줄 y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직선 y는 뭐에 대한 대칭? 밑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자, 그러면 이게 했다. 얘는 특이했으니까 외우라 그랬지. 혼자 y는 x 대칭이면 몇 도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인데? 혼자 90도라 그랬지. 그러니까 얘는 90도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인데. 괜찮아요? 그 90도를 더해서 만들라고 해? 아니면 빼서 만들라고요? 더해서 만들라 그랬지. 됐죠? 왜? 요만큼 벌어졌던 간격이 이쪽에서 똑같이 이렇게 벌어질 테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세 번째는 그래서 나는 여기 있었던 이 세타와 세타를 더해서 만들어낸 여기 있는 3세타가 나는 360 곱하기 n. 회전수는 꼭 앞에 붙여주시고 뒤에 간격 90도를 만들었대. 여기까지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3으로 나누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 있었던 세타가 이번엔 120에다가 n을 곱해주고 30 더해준 거랑 같대. 이거네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또 90과 180 사이에 있는 각 만들 거니까 n 대신에 누구만 집어넣으면 되겠대? 1만 넣으면 되겠대. 그럼 1 넣었을 때 2를 더해준 게 정답이지. 그럼 120과 30 더해준 게 답이죠? 그래서 정답 몇 도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치? 얘가 그래서 150이 된대. 그럼 이거를 잡았을 때 얘는 진짜 뭐 특이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풀 게 있니? 없죠, 얘는. 그냥 단순하게 외우는 게 끝이지.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내신을 위해서면 여러분들이 내신을 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얘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외워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는 좀 생각해 주시면서 여기 있는 거를 다 푸셨으니 옆에 1번, 2-1번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푸세요. 2-1번. 답은 찾았다고 바로 그냥 너무 대놓고 짐을 싸는 거 아니야? 열받게? 뭐야? 한별이도 답 찾았어요? 답 찾았어 답? 이런 거에 동화되면 안 돼요? 요런 거 동화되면 안 돼. 이런 거 알았지? 아니야 이런 거 절대 동화되지 말고 알았죠? 자, 야! 짐 싸기 전에 좀 숙제 좀 들어 이 왼수들아 이씨. 야 숙제 금요일까지 13강 프린트 드린 거 있죠? 로그 부등식 그거 다 마무리 해와. 알았죠? 여기까지는요. 왜 일어나냐? 종도 안 쳤는데. 그래서 13강 마무리 해오고요. 14강 프린트 드린 거 있습니다 지금. 그쵸? 그래서 지금 프린트 드린 거 있을 건데 그 프린트 드린 거 내가 번호 이따 카톡방에 올려줄 테니까 번호 올려준 것까지만 풀어가지고 금요일로 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지금 오늘 드린 14강 프린트는 다음 주에 걷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습니다. 12강? 12강? 줘야죠. 응.